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공당 김준현입니다. 네. 멀리 보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2020년을 멀리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멀리 보시고 꼭 승리하시길 네. 바라면서 네. 2020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공당이라고 다음 주니까. 네, 제봤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화당 특집 방송을 2주째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나름대로 시상식 모드로 지금 모처럼 네. 넥타이도 매고 저희가 올해 본 영화들을 모두 체크하면서 3일 동안 합숙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이 영화는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상을 줘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했잖아요. 네. 자신은 상 이름 짓는데 절반이 가지 않았을까? 상 내용이 아니라 약간 좀 찔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자, 어쨌건 오늘 다채롭게 한번 꾸며봤고요. 2019년 올해의 영화당 영화상 네.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죠. 네. 믿을 수 없게 공신력 없고 엄청나게 사소한 우리들만의 시상식. 미덤시, 미덤시를 지금부터 펼치도록 하고요. 전반부에서는 이제 주로 배우와 연기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상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후반부에는 작품과 어떤 장면들에 대한 네. 상을 만들었고요. 그 전에 먼저 네. 1분 브리핑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1분 브리핑은 제가 또 국내 유일의 표지 평론가이자 포스터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표지 평론가도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둘 다 하고 있는데 활동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연말마다 이렇게 네, 바쁩니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올해의 포스터를 제가 기다렸어요. 후보부터 한번 만나보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포스터 네. 보는 순간 탁 눈에 들어오네요. 우선 국내 전문가 50명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세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50명 중에 세 사람.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네. 50명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오지 않아가지고 네, 국내 통신 사정이 요즘. 네. 저희 자의적으로 일단 5편을 뽑았고요. 네. 후보부터 쟁쟁합니다. 네. 한 편 한 편 만나보시죠. 네, 일단 좋고. 조커입니다. 일단 올해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저 계단인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저 네. 브루클린에 있다고 해서. 못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죠. 영화 전문 여행자로서 제가 안 가보셨어요. 영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꼭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계단과 함께 울부짖는 듯한 춤추는 듯한 조커의 모습이 굉장히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있는 포스터입니다. 네, 김은국 씨가 다시 또 재조명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어스입니다. 네. 어스는 포스터를 봐도 영화의 주제가 보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이래서 저 포스터를 선택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루피타 니옹이 마스크를 들고 있는데 네. 저 마스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울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영화의 이야기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러네요.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 영화인데요. 벌새입니다. 벌새. 벌새는 자세히 보시면 그림입니다. 김승환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뒤에는 성수대교, 무너진 성수대교가 있고 앞에 은희 캐릭터가 서 있는데 그 그늘진 음영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저 그러네요. 음영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은희라는 캐릭터에 남겨준 음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점선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저한테는 벌새의 궤적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이사이로 벌새가 궤적을 보이면서 그 칸칸이 약간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면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포스터가 아닌가. 전 저걸 딱 보면서 처음에 책 표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으로도 나와서 네. 많은 분들이 똑같은 표지로 그렇죠. 네, 저 좋아하실 시대에 수가 있죠. 추억을 하는 그런 작가들의 글도 실려 있는 그런 책으로도 나왔죠. 네. 네 번째 후보는 기생충입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생충 올해 포스터 후보에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반영하진 않았지만 올라가게 됐고요. 저는 가장 먼저 올해의 포스터 하면 사실 기생충이 떠오릅니다. 네. 해외에서도 얼굴, 눈을 가리는 저 검은 띠가 유행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포스터인데요. 네, 사실 이 기생충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 눈을 가려서 약간의 익명의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 캔드릭 라마 데뷔 앨범에서 네. 저 표현들을 재킷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네. 그 생각도 나면서 김상만 감독님께서 직접 포스터를
만드셨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또 이상한 말 하셨죠. 저 포스터의 의미를 나도 잘 모른다. 누워있는 저 달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감독님인데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네. 화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었던 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5번째 후보는 미드소마입니다. 아, 멋있어요, 저 포스터. 일단 백주 대낮에 일을 벌이겠다라는 의지가 강렬하게 보입니다. 환한 빛에 손자국 같은 핏자국 같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저게 어쩌면 영화를 네. 보신 분들은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강렬한 포스터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중에서 올해의 포스터를 정했고요. 아, 뭔가 의외일 것 같아요. 저는 5편 영화를 다 봤잖아요. 예술적 완성도를 따졌을 때 저한테는 멋스 고를 것 같아. 벌새입니다. 영화의 이미지를 잘 구현하기도 했고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저렇게 화가의 그림으로 넣기도 했고 아주 디테일하게 저 궤적, 점선의 궤적 같은 게 어쩌면 의미의 삶일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는 궤적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포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쩌면 한국 영화와 이렇게 미술의 만남 혹은 다른 장르의 만남 같은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들어서 저는 올해의 포스터로 벌새를 꼽겠습니다. 네, 아주 5개의 포스터 모두가 네. 영화도 참 좋지만 네. 영화들 참 잘 표현한 멋진 포스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표지평론가 및 포스터 평론가 일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년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ust 자, 뭔가 이제 굉장히 큰 숙제를 네. 우리가 또 아름답게 한 느낌이 네. 있고요. 지금부터는 네, 상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저희는 누가 상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상 이름이 무엇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의 모든 창의성은 다 거기에 네, 들어가 있다. 둘의 머리를 맞대고 3일 합숙한 결과가 겨우 이 정도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상, 믿을 수 없죠. 네, 나 없으면 영화계 안 돌아간다 상이라고 상을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마동석 씨가 올라갔었고요. 네, 올해 마동석 씨가 그 맹렬한 활약으로 벌써 5편의 네. 주연작이 있었죠. 또 제가 좋아하는 천우희 씨도 네. 드라마 포함하면 4편 이상의 작품을 또 하셨고 또 외국 배우 중에서 윌렘 데포 요즘 진짜 네. 진짜 제한 3회, 4회 전성기 같은 느낌이 있고요. 우리 때는 이 플래툰으로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뭐 많이 개봉들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고흐 영혼의 문에서나 등대 같은 작품 그리고 또 아쿠아맨 같은 작품들도 있었죠. 네, 작년에 저희가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도 맞아요. 또 다루게 됐었던 그러나 그런 수상자는 누구인지 발표해 네. 주시죠. 이분도 참 오래된 분입니다. 네. 줄리엣 비노시입니다. 굉장한 배우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줄리엣 비노시의 포스터를 보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막 뛰었거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줄리엣 비노시 배우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당장 이번 달에 개봉했던 파비안나에 관한 진실이라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에서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 하이라이프 있었죠. 트루 시크릿도 있었고 또 올 초에는 넌픽션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줄리엣 비노시가 뛰어난 것은 단순히 다작이 아니라 이 네 편의 영화들이 다 하나같이 좋은 작품들입니다. 전부 다 뛰어난 작품들이라는 측면에서 네. 한 해에 이렇게 기념할 만한 영화들을 네 편이나 출연한다는 것은 굉장한 배우인 것 같다. 또 이 네 편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굉장히 연기 스타일에서 사실은 줄리엣 비노시 하면 어떤 감성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라이프 같은 작품은 굉장히 관능적인 연기를 보여준다든지 그다음에 넌픽션에서는 정말 대사가 많은데 그걸 처리하는 지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든지 파비안나에 관한 진실에서는 아주 굉장히 감성적인 연기를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좋은 영화를 골고루 출연했다. 진짜 이분 없으면 영화계가 안 돌아가겠죠. 축하드립니다. 네, 줄리엣 축하드립니다. 비노시. 네. 자, 두 번째 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나다 나다. 상입니다. 오만해요. 네. 네네. 사실 올해 어벤져스를 굿바이를 하면서 떠나보내면서 네. 가장 강렬한 대사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러니까요. 네, 내가 아이언맨이다. 네. Iron Man.
우리가 아이엠탐 이후로 내가 누구다라는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네. 영화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네. 네. 사실은 이 얘기를 영화를 안 보고 딱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약간 좀 오글거리는 대사 같기도 하고 과한 대사 같기도 한데 영화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영화당에 이 영화를 다뤘을 때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화의 주제와 핵심 메시지가 고스란히 들어간 명대사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어벤져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벤져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맞아요. 자체가 아이언맨이고 1편이죠. 네, 아이언맨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파급되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영화 굿바이를 하는 시점에 내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이언맨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이언맨을 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격이 있고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나다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네, 약간 뭐 수상했습니다. 대꾸이기도 하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언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은 올해의 비행상입니다. 비행은 나쁜 짓 할 때 그렇죠. 그렇게 인가요? 그래서 후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네. 은행을 섭격한 사람들도 후보에 올랐었는데 네. 그 비행은 아니고. 아니고요. 하늘을 나는 비행을 하는 떠다니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았습니다. 또 이상하게 올해 비행 장면 혹은 비행기랑 관련된 장면 중에 명장면이 많았어요. 네. 어떤 작품들이 있었죠? 우선 후보에 올랐던 분들 생각해 보면 네. 퍼스트 리폼드에서 신비한 마법 여행을 하셨던 에다 노크 씨가 네. 굉장한 네. 그 어설픈 CG 어쩔 거야. 그 값싼 CG를 통해서 네. 그런 큰 감동과 엄청난 의미를 네. 그래서 굉장한 그분이 작품이죠. 올해 비행상 후보에 오르셨고요. 심지어는 팔도 옆으로 펼치지도 않는 자세로 바로 날아다니는 또 한편의 후보는 지구 최후의 밤에 황각 씨가 오르셨는데 네. 그분은 또 내려가도 될 만한 어떤 그 불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떠오르죠. 탁구채를 네. 탁구 라켓을 돌려서 하늘로 떠오르는 신비한 여행을 보여주셨던 분이 또 후보에 오르기도 하셨죠. 네. 자, 그렇지만 저희의 선택은 다르죠? 네. 더 와이프입니다. 네. 우리 선택은 다르다고 하니까 뭔가 뭔가 좀 결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와이프의 글렌 클로즈 씨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글렌 클로즈의 이 더 와이프 장면에 무슨 비행 장면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영화의 엔딩 장면이겠죠. 네.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올해의 비행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비행기에서 시작해서 비행기에서 끝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노벨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스웨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부터 이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네, 사실상.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정말 비행상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특히 이제 돌아올 때의 그 비행 장면은 사실상 누군가의 조력자 혹은 숨은 어떤 그런 사랑에서 전면으로 나서면서 본인의 어떤 그 다음 인생을 선언하는 작가의 네. 탄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었죠. 네, 자, 세 번째 상이었던 올해의 비행상까지 발표해드렸습니다. 모두 12개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네. 배우들에 관해서는 네 번째 상은 어떨까요? 네 번째 상은 올해의 웃는 상입니다. 웃는 상, 네. 참 웃는 상이세요. 제가 웃는 상이잖아요. 네네. 작년 또 이 상은 네. 수상하신 분이 특별히 작년에도 이상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시상하러 나오기를 바랬는데 김태리 씨가 작년에 받으셨거든요. 아, 네. 근데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네, 네. 김태리 씨가 작년 올해 웃는 상 수상자인데 작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네. 작년에는 정말 웃는 상이었는데 네, 올해는 올해 좀 무서워요. 네. 네, 이분 나오시면 안 되는데 네. 조커의 와킨 피닉스 씨가 수상하셨습니다. 어우, 저보고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배우이자 가장 인터뷰하기 싫은 배우로 고르라고 하면 저는 와킨 피닉스입니다. 네. 실제로 만나면 인터뷰할 때 진짜 기에 눌릴 것 같아요. 네, 우선 올해 웃는 상을 수상하시게 된 이유가 급작스럽게 웃음을 터뜨리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영화의 웃음 포인트가 어차피 긴장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웃지 않을 때 혼자만 웃기 때문에 저렇게 웃다가 어떻게 사건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웃음이야말로 영화 전체의 동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웃는 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수많은 그 서사를 다루는 그 연극이든 영화이든 소설이든 해서 광대가 주인공일 때 광대는 남을 웃기는데 자기가 이제 울어야 하는 어떤 현실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영화들이나 설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어떤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일 것이고 네. 또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참 중반까지는 웃음을 통제를 못해서 문제인데 후반부는 그것을 웃음을 통제하면서 끔찍한 일을 벌이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쪽은 몰표예요. 네. 이 부문은 올해의 웃는상 조커의 와킨 피닉스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액션 배우상입니다. 네. 사실 이 상은 제가 워낙 강력하게 추천하셨잖아요. 애착이 가는 상이고요. 네. 제가 액션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액션 영화를 볼 때 논리적인 기결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기괴하고 창의적으로 액션을 벌이는가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올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액션 배우상은 키아누 립스 씨가 수상했습니다. 네, 이걸 제안하셨을 때 제가 한 말 안 했습니다. 왜냐면 묻지도 따지도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분께서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 윅이 벌써 시리즈가 3편까지 나왔는데요. 1편에서도 새로웠지만 3편의 후반부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3편의 초반부의 액션은 굉장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거울 장면은 마치 이소룡을 오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하고 묵직하고 빠르진 않아요. 원래 우리 키아누 립스의 액션을 알잖아요. 그렇죠. 매트릭스에서 그 약간 어설픈. 하지만 그 어설픈 동작 사이사이의 강렬한 묵직함 같은 게 어쩌면 이 배우의 장점인 것 같아서 올해 액션 배우상으로 또 수상했습니다. 키아누 립스 자체가 약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로버트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또 액션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상은 내 얼굴이 영화다 상. 이것은 일종의 공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얼굴이 영화라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소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공로의 표시를 어쩌면 이 상 이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스트 미션 클린트 이스트우드인데요. 라스트 미션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최고작이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데 연락 와서 상 안 받으시겠다고. 최고작이라고 해줘야 상 받으시겠다고. 그렇대요? 네. 그럼 네. 저희끼리만 하는 걸로. 네. 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옹이신데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은 감독으로도 그렇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중에는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화가 있고 아닌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직접 출연한 영화들이 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올 때마다 저 얼굴이 영화지, 저 얼굴이 시네마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특별히 라스트 미션의 메시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가족이 중심이고 가족을 보살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던 할아버지의 어떤 마음 같은 게 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이 영화에 보면 레이트 블루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늦게 피는 꽃이라는 대기만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인생이라는 건 나중에 이렇게 필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내 얼굴이 영화다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충분하십니다. 중에서도 이렇게 또 화해 일을 또 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다음 상은 혼자서도 잘해요 상 상입니다. 박수 안 쳤어요 우리. 상 안 받으러 오신다고 하길래. 그랬어요? 네, 삐지셨구나 또. 네. 자, 혼자서도 잘해요 상입니다. 네. 바로 더길티의 야곱 세드르 그랜인데 네. 이 영화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다룰 거예요. 근데 네. 저 상이 무슨 상이길래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 후보에 올리신 것 때문에 뒤늦게 보셨군요. 제 이 영화를 봤는데 좋죠. 충분히 이 상을 받을 만하고 올해의 영화 중 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면 갸웃하실 텐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혼자서도 잘해요 상을 받을 수밖에 상 없다. 이름이 좀 망측하게 합니다. 네. 혼자 잘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멜로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그런 조롱의 의미가 아니고요. 혼자서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영화 내내 이 사람 얼굴이 안 나오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모든 장면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한 배우의 어떤 비중도 심지어는 장소조차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혼자서 정말 다 해낸 것 같은 네. 그런 수상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화의 계보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등장하여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영화들이 있는데 예전에 베리드 같은 작품. 그렇죠. 이렇게까지 혼자 모든 것들을 하는 배우가 있었나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고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의 전화통화상을 주고 싶기도 해요. 전화통화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난 당신의 얼굴을 아직도 몰라 상인데요. 네. 내 얼굴이 영화다라고 말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이상 들기도 하고. 왠지 로맨틱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을 벌써 십몇 년 알아왔지만 전 아직도 당신의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똑바로 얼마나 보세요. 많은 얼굴이 있는지 네. 어쩌면 그 변화하는 모습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자 사실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천 베일인데 우리가 훌륭한 배우를 묘사할 때 자주 관용적으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천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베일이야말로 딱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크리스천 베일의 어떤 뛰어난 연기 테크닉과 연기 방식에 대해서 항상 감탄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눈 감으면 크리스천 베일 얼굴이 진짜로 잘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영화마다 너무 모습이 달라 보여서 크리스천 베일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특성 같은 건 하나도 안 떠오르고 이 사람이 연기한 배역으로만 기억되거든요. 네. 정말 굉장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여러 작품을 했지만 바이스에서 바이스. 뭐 실존 인물을 또 연기했기 때문에 그 인물이 떠오르지 크리스찬 베일이 잘 안 떠올라요. 네, 딕 체니가 떠오르지.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이 영화를 감독했던 아담 메이케이 특유의 현란한 편집 스타일 때문에 더 그럴 테지만 맞아요. 크리스찬 베일이 보이지 않고 딕 체니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감독과 이 배우 스타일이 또 드러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올해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 후보까지 올랐지만 이제 그 보헤미안 랩소디 라미 말렉한테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때도 물론 이제 그쪽 연기도 굉장히 좋지만 크리스찬 베일 바이스는 정말 기념비적인 연기라는 생각이 네. 연말이 되니까 다시 들기도 하네요. 조만간 또 상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또 그렇죠. 포드 그래서 페라리. 포드 대 페라리에서도 연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것입니까?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조커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조커도 대단하지만 이 크리스찬 베일의 이 연기도 뛰어나서 두 분이 약간 경을 벌이지 않을까. 네. 자, 모두 12개의 배우에 대한 상 중에서 저희가 고르는 상으로는 네. 마지막이죠. 네. 올해의 팀워크 상입니다. 보통 연말 시상식 때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 공동수상. 아, 싫어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줘야 됩니다. 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동수상을 유일하게 드리는 분야이고요. 네. 네. 그 말인즉슨 저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각자 하나씩 고집을 했는데 네, 안 된다 해가지고 공동수상으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스탈린 죽었다 설명해 주세요. 제가 밀었던 작품은 스탈린이 죽었다인데 사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배우들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에요. 스티브 부시에미는 유명하지만 근데 그 배우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연기를 가지고 어떻게 1950년대 있었던 그 스탈린 주변의 어떤 권력의 풍경들을 코미디를 통해서 너무나 깊고도 유쾌하고도 멋진 앙상블을 보여줬던 측면에서 특히 각각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는 앙상블 자체가 너무 뛰어난 거죠. 네, 어쩌면 이 두 편의 영화가 정반대에 있는 그럴 수 영화기도 해요. 있겠어요. 맞아요. 더 페이버릿 연기 여왕의 측면에서. 여자는 권력의 중심에 늘 남자가 있는 풍경을 여성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풍경으로 바뀔까를 보여줬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 세 명의 배우 올리비아 콜맨, 엠마 스톤, 레이첼 바이스가 정말 대단한 앙상블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앙상블을 보는 재미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두 편 다 앙상블이 뛰어났는데 연기 스타일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스탈린이 죽었다는 뭐라고 할까요? 각각의 개성도 있지만 서로 어울리는 풍경이 더 중요했다면 더 페이버는 실제로 영화를 보면 세 사람 각각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각도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멋진 연기였었죠. 그 두 편 다 공통점은 블랙 코미디스러운 그러네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지하게 역사를 연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블랙 코미디스럽게 코미디 연기를 또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연기였음에도 대단한 앙상블을 보여준 두 팀에게 공동 수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두 배로 길게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는 설명해 저희가 주시죠. 도저히 이견이 많아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세 개 부분의 상을 발표할 텐데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후보들을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2020년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끝이에요? 물론 상은 내가 주는 부상은 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장 좋은 건 뭐 축복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댄싱 스타상. 네, 댄싱 스타상은 영화 속에서 멋진 춤을 정말 영혼이 가득 담겨 있는 춤을 췄던 배우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첫 번째 후보는 벌새의 박지우 씨. 전 이 장면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물론 다른 분이 부른 버전이긴 하지만 그 노래를 틀어놓고
뒷모습을 보여주는 어깨춤을 추는데 무슨 춤이지만 춤이 아닌 그 춤을 추는 박지호 씨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어스 그러니까 네. 루피타 니옹의 춤인데 루피타 니옹이 직접 추는 건 아니고 곡 중에서는 보면 이제 아역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지상과 지하에 있는 발레로 연결되는 춤 부분이 있는데 그 장면은 그 자체로도 영화에서 완전히 압도적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양세계를 대비하는 그런 굉장히 멋진 춤 장면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부분은 마담 사이코의 이자벨 리페르 씨인데요. 저희가 한번 발연기로 한번 크게 주목을 시켜드렸는데 네, 21세기의 발연기이자 네. 네. 이렇게 발레처럼 발을 종종 디디면서 어딘가로 가시는데 그 사이에 난폭함, 무서움 같은 것들이 가서 또 난폭한 일을 벌이고 돌아 나올 때도 또 이제 회전을 하면서 춤처럼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댄싱이 아닌가 싶고요. 네. 네 번째 부분은 서스펠의 다코타 존슨인데요. 말 그대로 영화의 후반부에 정말 압도적인 끝이 날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계속되면서 아름답기도 하고 장중하면서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끔찍한 그런 댄스 파티가 벌어지죠. 네. 다섯 번째 후보는 롱샷에서 샬리즈 테론의 연기인데요. 대권을 도전하는 그 여성이 약간 모든 걸 내려놓고 춤추는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올해의 댄싱 스타 장면의 후보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후보에 또 올려봤습니다. 네, 영화 전체적인 연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댄싱 장면만 해서 다섯 편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는지 상을 어떤 데 주고 싶은지 써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투표 부문은 베스트 메뉴 상입니다. 네, 이때 메뉴는 음식 메뉴죠. 그렇죠. 제가 또 영화 속에 나오는 메뉴들을 또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 올해 정말 치열했습니다. 네, 치열했습니다. 일단 후보들의 몇몇만 봐도 네. 정말 치열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후보, 극한 직업에 나오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무슨 갈비인가 통닭. 갈비 양념치킨. 올 한 해 전 국민이 먹고 싶어 했던 바로 그 1,000만 명이 뜯어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메뉴는 라스트 미션에 나오는 폴드 포크 샌드위치. 네, 중간에 나오는데 전형적인 미국 음식, 슬로우 푸드라고 표현되는데 어쩌면 라스트 미션에 나오는 이 풀드 포크 샌드위치가 말하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로서 아주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미국에서 천천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형성한 요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무슨 소울푸드 같은 느낌도 있고요. 퍼스트 리폼드의 위스키. 이것도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집착적으로 주인공이 계속 마셔대기도 하고 몰래. 밤마다 일기를 쓰는 네. 주인공이 옆에 술을 놔두고 의사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만류하지만 계속 술을 마셔야만 하는 그의 아픈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위스키가 올해 세 번째 후보이고요. 네. 자, 네 번째는 미성년의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입니다. 이 장면 마음 아프죠. 눈물 나죠. 초반에. 염정아 씨가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학교에 가고 있는 아이를 붙잡아서 도시락을 줄 때 그 안에 어떤 메뉴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맨발로 뛰어나온 엄마의 마음, 그게 어쩌면 도시락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네 번째 메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생충의 짜파구리. 말이 필요 없죠? 지난주에 저희가 또 많이 설명드리기도 했고요. 네. 짜파구리 플러스 피처링 미디엄 웰던으로 구운 한우 체크살 꼭 여기까지 얹으셔야 됩니다. 네네. 여기에서 제일 비싼 음식은 아마도 짜파구리일 것 같습니다. 한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음식으로만 따지면 지금 제일 땡기시는 건 어떤 쪽인가요? 저는 네. 지금이라면? 제가 먹어보고 싶은 것 중에는 라스트 미션의 풀드 포크. 저도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는. 네, 네. 저희 아까 간식해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말고요. 먹고 싶은 걸 쓰셔도 되지만 네, 이 영화에서. 영화에서 가장 어울렸던 메뉴를 하나 꼽아주시면 저희가 되겠습니다. 또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투표 부문은 스크린 스포츠 스타상입니다. 참 이런 재미있는 상 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심지어 스스스네요. 네, 스스스. 네. 네. 첫 번째 후보 엑시트의 클라이밍을 보여줬던 조정석 씨, 임민아 씨.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네. 못 오를 리 없건만은. 근데 어쩌면 클라이밍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엑시트의 두 배우는 어쩌면 올라가려고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의 맞아요.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저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얼마 전에 다루었던 알리타 배틀엔젤 중에서 모터볼 경기, 난폭하기도 하고 네. 럭비를 담기도 하고 격투기를 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모터볼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이 난폭해진다면 할 만한 그런 스포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이제 매기에서의 자전거 묘기입니다. 저게 난 저렇게 탈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일단 포스터에서도 보이지만 네. 저렇게 앉아서 자전거를 탈 때 똑같은 방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뒤를 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묘한 자세였던 것 같아요. 저것 찍을 때 이주영 씨 굉장히 무섭지 않았을까. 앞을 볼 수가 없고 뒤를 맡긴 채 그렇게 타야 되는 건데.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이 맥이라는 영화 자체가 병원이든 교회든 십자가. 남녀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빠. 한 사람은 앞을 보고 한 사람은 뒤를 본다는 게 어쩌면 이 네. 자전거 묘기의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드 90, 미드 90입니다. 스케이트보드에 관한 영화지 않습니까? 네. 네. 써니 설직 자체가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굉장히 잘 타는 그런 배우이기도 하고 거기 등장하는 배우들이 전부 다 사실은 배우 경력도 없는데 스케이트보딩을 워낙 잘해서 네. 극중에 왔는데 사실 연기들도 굉장히 잘해요. 네. 제가 스케이트보드 타봤거든요. 어. 진짜 어려워요. 뭐 수도 없이 넘어지겠죠. 많이 넘어지고 스키의 그 스노보드와는 달리 그냥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릎도 많이 깨져서 보호대를 꼭 차셔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구 최후의 밤에 탁구와 당구 두 가지나 있습니다. 환각. 이 영화에서 뜬금없이 탁구와 당구가 소환이 되는데요. 제가 봤던 영화의 스포츠 장면 중에 제일 기괴했던 것 같아요. 기괴하죠. 네. 특히 이제 탁구가 엄청 기괴하죠. 네. 네. 그리고 등장하면 문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탁구 라켓 모양의 구멍이 나 있고 탁구 라켓으로 빗장을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돌리면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아주 기괴한 장면으로 탁구 장면이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탁구 나오는 영화 하면 진짜 지구 최후의 밤하고 포레스트 검프 두 개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5편의 후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 그리고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좋아합니다. 네,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모두 12개 부문 배우에 관한 것 중에서 저희가 9개 발표했고요. 3편은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작품과 감독에게 주는 상을 저희가 또 뽑아봤죠. 네. 네, 이제 후반부는 작품 그리고 또 장면, 감독 이런 연출에 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이름은 약간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또 인간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올해 시각상이라는 부분을 개설하였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오감을 다동원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영화상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자부하고 있고요. 자부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올해 나온 작품들 중에서 올해 시각상 바로 이 작품이죠. 네. 비관 감독의 지구 최후의 밤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네.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유려하고 한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환상적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부가 또 이제 원래는 2D이고 후반부는 또 3D로 찍혀서 그 대비가 있기도 하고요. 이 영화 자체의 장면들이 특히 전반부는 굉장히 파편적이고 뒷부분은 완전히 길게 유정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를 보고 시간이 흐르면 그 장면들이 정말 그 어떤 전멸하는 아직 잊지 못할 기억처럼 네. 머릿속에서 계속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후반부 1시간이 굉장한 롱테이크잖아요. 그 롱테이크를 잘 찍게 된 비결이 뭐냐라고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비견 감독이 1년 동안 웨딩샵을 해서 그렇다. 웨딩 촬영을 해서 롱테이크를 잘 찍을 수 있다라고 비법을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재치있네요. 네, 웨딩샵이 낳은 대단한 걸작이고요. 자, 그리고 시각상을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미드소마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미드소마의 어떤 부분들은 시각적으로 와, 국병화를 이렇게 밝고 환하게 이렇게 섬뜩하게 시각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네, 미드소마는 사실 후보에 올랐지만 다른 상을 또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올해 시각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에게 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비강 감독님 지구 축하드립니다. 최후의 밤. 자, 두 번째 상은 올해 후각상인데 이건 경쟁자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냄새 얘기를 많이 했던 작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 한 해 냄새에 대한 후각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됐던 영화였습니다. 네, 영화는 진짜 냄새나는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냄새 자체가 영화에서 어떤 계급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많은 함의들이 있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그 냄새를 약간 무말랭이 냄새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봉준호 감독이 무말랭이 냄새에 뭘 꽂힌 게 있으세요. 예전에 첫 번째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서도 마지막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무말랭이를 말린 것을 주인공한테 상속하고 떠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관련된 뭐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무 얘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 다른 표현을 행주 삼는 냄새와 비슷하다고 맞아요. 표현을 하게 그렇죠. 됐어요. 근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의 또 삶이 또 떠올라서 처연해지기도 하는 그런 네, 약간 냄새인 것 모멸감 같아요. 같은 게 들기도 하고 진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설정이 아니었나. 네, 올해 그러니까. 국악상은 이견 없이 기생충입니다. 네. 그 외에도 우상에서의 향수 냄새, 아, 블러드 심플에서의 생산성 없는 냄새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년 같으면 수상했을 텐데 네. 올해 또 기생충 때문에. 네. 네, 이번에는 올해 청각상입니다. 네. 콜드워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더 길티 강력한 올해 청각상 전화소리. 후보였는데요. 네. 많은 경험을 벌이다가 그쵸. 콜드워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콜드워를 만든 이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자체가 워낙 뛰어난 연출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 그 노래 소리들이 쾌적죄하죠. 네. 시작할 때 그 민요부터 그렇지. 시작해서 영화 시작할 때부터 그 이상한 요상한 악기를 들고 나와서 민속 음악 연주자들의 모습부터 이 영화는 귀를 자극하는 영화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 한두 개를 더 꼽자면 저는 이제 레토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네. 레토도 정말 뛰어난 올해 그런 영화. 음악 영화였었고요. 네. 음악은 아닌 쪽으로 청각을 하나 꼽으라면 로마도 꼽고 싶습니다. 그 로마의 클라이맥스에 파도 치는 장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을 듣고 네. 있으면 파도 소리 자체가 주는 굉장한 무서움과 또 감동 같은 것이 있는 그런 또 작품이었죠. 자, 올해 촉각상입니다. 올해 촉각상은 뭐 퍼스트 리폼드가 받아야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진짜 그러네요. 후보들이 있긴 있었죠. 있었죠. 뭐 라이언 킹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워낙 오리지널도 그렇지만 이번에 나왔던 올해 나왔던 라이언 킹도 그 뭐라 그럴까요? 신바의 그 털이 바람에 날려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서클 오브 라이프를 보여주는 네. 어떤 그 만물의 순환을 보여주는 그 멋진 장면에서 네. 진짜 기타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촉각을 자극했던 라이언 킹도 있었지만 실제 배우들이 신비한 마법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이 포개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서로의 관절을 맞대고 네. 함께하는 여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촉각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촉감 자체가 어떤 관계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영화는 또 후반부 가면은 또 굉장히 끔찍한 촉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몸에 것들에서. 뭔가를 두르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두르는 것이 네. 어쩌면 이 사람의 숙명이자 운명 같은 느낌이어서 자세한 건 저희가 또 다룰 거니까 최근 또곧 네, 그때 또 2020년 방송을 저희가 계속 지금 예고편을 네.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렇기도 있겠습니다. 하고 네. 또 퍼스트 리폼드는 올해의 포스터 후보에 오를 뻔했던 또 작품인데 5개 후보로 올리고도 모자라서 그럼요. 네,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뭔가 다른 촉각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영화를 보면 전혀 다른 또 모습이 드러나 있는 포스터여가지고 올해 가장 과소평가받은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오감상 중에서 마지막 상이죠. 네. 올해 미각상입니다. 이걸 제가 올해 미각상 후보로 여러 부분이 올라와 있었는데 경계선을 올리신 걸 보고 네. 이분 취향 참 독특하시다. 아니 22세기 미래는 벌레다. 네, 이제는 다른 또 부분도 인류가- 많이 있는데 이걸 꼭 미각상에 올려야 되는가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지만 네. 나중에 저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 경계선에서는 이제 뭔가 다른 걸 먹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우리 같은 관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끔찍한 왜 구더기로 말을 못해요? 구더기를 먹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벌레를 먹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미각을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뒤집는 데서 이 영화에 굉장히 뛰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제목이 암시하는 바 경계선이라는 건 경계선에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트롤이 사람이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한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트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스파게티를 먹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구더기를 먹게 되면서 트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미각이 그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미각상을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수여하겠습니다. 네. 그래 가자.
지영아, 너 하고픈 거 해.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자, 이제 오감상은 끝났고요. 네. 자, 올해 제자리 걸음상으로 걸음상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상 이름이 좀 기괴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약간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저희는 극찬의 의미로 네. 제자리 걸음. 뭐야 제자리 걸음인데 조롱하는 글쎄, 거야라고 뭐 전혀 얘기하시겠지만 네. 미성년에 중요한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주인공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네. 내려가지도 못하는 벽 뒤에 숨어서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네. 제자리 걸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한 장면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너무 네, 웃기기도 하면서 네. 인물의 처지를 보여주기도 그렇죠. 하면서 네. 김인석 씨 같은 배우가 사실 뭐 표정 연기나 대사 연기 이런 걸 너무 잘하시잖아요. 몸 자체를 저렇게 잘 쓰는구나라는 걸 네. 보여주는 뛰어난 연기죠. 그리고 이 미성년이라는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만 맞아요. 혼자 맞아요. 제자리에서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약간 다른 그 공경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제자리 걸음을 가장 잘 보여준 감독인 김인석 씨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앞으로는 쭉쭉 나아가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대조적으로 올해 왕복 달리기 상입니다. 상 이름 너무 좋아 나. 그쵸? 내 취향이야. 네. 내가 했지만. 아, 진짜. 자, 이번에는 아사코입니다. 올해 왕복 달리기 상인데요. 이 영화는 진짜 그야말로 두 번 시작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 네. 영화에서 보면 정말 끝까지 갔다가 정반편에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데 그런 왕복 달리기가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다. 상 이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상 할까. 그래서 그 협찬품이 안 나와가지고요. 기생충과 아사코를 후보로 올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왕복 달리기 상으로 제가 결정을 했고요. 네. 아사코는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시큰둥하게 봤습니다. 뭐 그냥 평범한 연애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후반부에 갈 때 마음이 달라졌고 마지막에 왕복 달리기를 하고 그러는 장면에서 완전히 매료됐고요. 축하드립니다. 고요. 자, 이번에 올해 변신상입니다. 네. 네. 원스 어폰 어 타임이나 할리우드의 퀸틴 타란티노인데 네. 사실은 이 영화는 올해 가장 많이 오해받은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이제 내년 2020년도에 또 저희가 이 영화를 다룰 텐데. 아, 그래요? 네, 제가 그것을 특히 이제 올해의 변신상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이유는 퀸틴 타란티노가 달라졌어요 이런 느낌도 있고, 아, 퀸틴 타란티노가 늙었구나, 혹은 성숙해졌구나,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퀸틴 타란티노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 깊이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찡하게 울리는 감동을 느낀다는 게 좀 이상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서 사실 그런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하지만 변신을 했지만 또 그대로인 것은 그대로이다. 음악 잘 쓰고요. 네. 대사 너무 좋고요. 네. 장면 하나하나 버릴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 변했지만 또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더 제대로 된 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너무 변하면 또 우리가 또 그렇죠. 기대하는 부분들이 어긋날 테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의 재치 만점상. 이런 상 일단 제목만 보고도 막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받고 싶어요. 수상자가 누굽니까? 맥이의 이옥섭 감독님. 이옥섭 감독님. 맥이 올해 봤던 영화 중에 가장 통통 튀는 영화, 가장 발랄한 상상력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천훈 씨가 네.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나요? 맥이로. 목소리로. 또 대단한 배우들이 또 짧게 등장을 하셔가지고 연기 보는 맛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치가 만점이지만 재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옥섭 감독님은 일단 재치로 시작하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재치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화가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는 이야기 속에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이 담기는 걸 보고 있으면 재치 만점, 깊이 2만 점 이런 상을 드리고 싶다. 합계 3만 점이네요. 네. 네. 그런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백주대낮 기겁 소름상. 네. 네. 모든 걸 제가 사실 이 제목은 제가 붙였다고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목만 봐도 무슨 영화가 받을지 사실 이건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모든 기겁을 하게 만들고 소름 끼치는데 백주 대낮에 일어나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은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제정한 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좋은 의미에서 약간 변태상이에요. 네, 이분 약간 변태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장 창의적인 변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리에스터 감독 미드소마로 수상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의 독하다 독해상. 이건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진짜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영화를 딱 네. 보고 났는데 해피엔드. 네. 미하일 하네케 원래 인사로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진짜 독하다 독해. 네, 나머지 후보 중에서 러브리스 있었는데 정말 서리빨 같은 그런 독한 측면이 있었고요. 네, 또 후보로 생각했던 작품은 살인마 재개집. 네, 라스 폰 트리에인데 네. 라스 폰 트리에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도 제목도 다 정말 독한 것 같아요. 굉장하구나. 그렇죠. 사랑이 없는데 살인마 재개집에 갔어. 근데 해피엔딩이래. 너무 무서워. 해피엔드 자체가 너무 무서운 그런 약간 이중법적인, 중의법적인 그래서 그런 그나마 표현이 제가 아닐까. 세 편 중에 유일하게 본 영화가 해피엔드이기 때문에 전 기꺼이 이 작품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하일 하네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올해 끝까지 간다 상인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네. 마지막 상이고요. 이 영화의 설정이 끝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그렇죠. 잔인한 끝까지 가는지 아니죠. 네. 일단 끝까지 가는 작품들에게 상을 주기로 했는데 네. 네. 이 작품도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소개해드리겠다라는 말을 일단 깔고 시작을 하고요. 네. 제임스 그레이는 진짜 훌륭한 현존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의 신작 중에서 에드 아스트라인데요. 이 영화는 정말 끝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는 게 단순히 표현을 세게 하고 깊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사실상 태양계를 넘어서 끝까지 가는 인류의 여정을 다루게 되고 그러면서도 인간이 추구한 어떤 실존적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거기서 만나는 무언가 혹은 거기서 만나지 못한 무언가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끝까지 간다. The earth puts hopes in him. 마지막으로 올해의 상은 올해 끝까지 간다 상 에드 아스트라의 제임스 그레이입니다. 네. 이렇게 또 12, 총 24개 분야에 또 상을 주고 나니까 네. 또 2019년이 갔구나. 뿌듯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참 벌써부터 2020년의 포스터 상은 어떤 걸까? 2020년에 웃는 상은 누굴까? 네.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올해 영화당 영화상. 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소설 쓰느라고 한동안 영화를 못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동립 평론가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 위주로 상을 또 주기 위해서 영화를 쭉 봤는데 몰아서. 한 일주일 동안 뭐 10몇 편을 봤어요. 근데 영화 보는 내내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려고 하는 이 영화 보는 마음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도 올해 못 보신 영화 있으면 맞아요. 저희 영화 네. 상 보시면서 저거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4개 부문에 걸쳐서 올해 영화상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영화당 올해 쉬운 2번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정말 좋은 영화들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했었고요. 그동안 경청해 주시고 하셨던 걸 너무 감사드리면서 2020년에도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퀴즈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라도 할까?